자, 이거 스마 테스트 봤던 거 많이 안 하고 세 문제만 할게요. 세 문제.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해설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마 이 2번을 틀린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단순히 풀이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끝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케이스 나눠 푸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별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방정식, 부정식 문제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이런 말이지.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2,2도 지나고 자, 2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2, 다형수면 기울기가 2, 하나만 음수면 기울기가 0, 다음수면 기울기가 빼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이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범위 이 범위에 있는 x 범위를 찾는 건데 자,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금 1이기 때문에 기울기 2라는 거는 요 길이가 2분의 1. 즉 말해서 요 점대표가 2분의 5. 같은 원리로 여기도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편협하게 하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는 풀이가 엄청 많아요, 문제마다. 풀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국한돼서 그것만 풀었다가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보면. 자,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가 뭐죠? 절대값의 의미.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0,0부터 x까지 거리고 이거는 2,0부터 x까지 거리. 그냥 수직선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0과 이거 있는데 여기 x가 있다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한 식. 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거리를 평균을 내버리면 이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저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거리의 2배가 3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 난이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왔을 거고 자 그런데 이 풀에 문제점이 있긴 한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x가 이 범위 사이에 있으면 실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상수 2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 범위에서 아마 이 식을 정리하면 그냥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앞에 건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건 빼기를 붙여서 나오니까. 자, 근데 왜 답이 똑같이 나오느냐? 답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도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뭔가를 쌤이랑 수업하면 쌤은 이제 스킬을 알려주진 않아. 왜 스킬을 알려주지 않냐면 이건 스킬이 아니야. 이거는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의미가 거리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자, 보면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이 그래프 왜 답이 똑같이 나오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얘보다 작은 범위도 요 사이고 보라색이 노란색 얘보다 작은 범위도 요 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해가 존재하면은 무조건 똑같아요. 해가 안 존재하면 다를 수 있지. 안 존재하는 건 뭐다? 얘는 y3이 이렇게 됐다. 얘는 3보다 작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만큼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 이게 그냥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해가 존재하면은 이거 해는 같다. 근데 문제에서 분명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있고를 뭐?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하면 실은 제 해랑 이거의 해랑 같다.
그럼 이거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거를 그냥 이걸 어떻게 했다? 그냥 더했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해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냥 더해서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냥 이렇게 더해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솔루션 1으로 공부를 했겠지만 그래프로 풀 줄 아는 걸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절대값의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같은 점은 무엇인지 왜 같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다 이해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실은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이게 아니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의 대부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 대부분이 이걸 이용해서 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배울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는 A 더하기 B만 구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는 A 더하기 B만 구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A도 구하고 B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 B를 구하는 문제랑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학 문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범위가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범위가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뭘 구한다? 최대값 최소값을 한만 구하면 된다. 한만.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범위를 구해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전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암산이 되지. 이 문제 3초 만에 풀 수 있거든. 이거 봐. 이 그래프가 이차함수처럼 1에 대해서 대칭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누가 봐도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는 당연히 대칭이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2일 수밖에 없지. 왜? 이차함수랑 똑같아.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 더하면 평균 내면 1이니까 더하면 당연히 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축이 1인데 더하라는 게 최대 최소의 합이네? 그럼 답은 2네? 그럼 끝 3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평소 때 문제를 잘 푸는데 시험 가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하라는 것만 구한다는 거를 계속 놓치는 거지. 근데 또 시간 절약 같은 경우도 다 이 부분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단순히 노멀하게 푸는 게 끝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풀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해 주면 좋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총 세 문제만 할 거예요. 세 문제만 많이 안 할게요. 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면 10분이 넘게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할 수도 없고 몇 가지 너희 도움 되는 것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22번. 역시 똑같은 얘기야. 배운 대로만 푸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풀지? 자, 보자. 이걸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 직선을 구해. 뭐 이건 쌤 빨리 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라면 이게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이런 식으로 두고 누구랑 판별식제로 이거랑 연립을 한 다음에 이걸 해서 판별식제를 써서 C를 구해. 그럼 C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P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P점은 또 교점이니까 이거 두 개를 또 넣어서 또 연립을 해. P가 나오고 P가 나오면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는 푼다. 이게 이제 개념 원리랑 센 이런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푸는 방법으로 소개가 보통 되어 있는데 어른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수학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자, 무리함수는 지금 이게 이제 교점을 구하는 식이에요. 교점. 연립을 했다는 건 두 도형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연립을 했다는 얘기는 두 도형의 교점을 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연립방정식에 꼭 y를 먼저 소구하나? 아니지. x를 소구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무지성으로 y 소구하는 사람 없지? 빼면 바로 y 나오니까 x를 소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교점 구할 때 왜 이 부분을 갖다 왜 이 부분 갖다는 거지 y를 소구한 건데
왜 이렇게 놓냐면 y꼴으로 정리가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교점을 구할 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함수는 x를 소구하는 게 쉬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도 그래. 직선식을 무조건 이렇게 놔야 돼? 아니,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놔도 돼. 내가 x를 한번 소구해 볼게. 자, 이걸 여기다 넣으면 2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봅시다. 얘는 이거를 전개를 하면 C가 1차항에도 있고 상수항에도 있죠. 근데 얘는 전개하면은 혹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예상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 예상도 할 수 있지.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쌤이 앞에 2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하라는 것만 구하면 돼. 필요 없는 건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지? 여기서 C를 구하고 P를 구했는데 실은 우리는 C를 구하지 않고 P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아. 자, 접한다. 접한다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근데 2차 방정식에 중근, 근이 두 개인데 두 개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단 말이지, 중근이라고. 두 근의 합이 4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바로 2라는 걸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얘는 왜냐면 1차항에도 미지수가 있고 상수항에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직접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C도 구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X를 소구했더니 바로 접점에 y좌표가 나오네. 그러니까 y에다가 여기다 2를 넣으면 x좌표가 얼마지? 제곱한다면 5 이렇게 5,2다. 역시나 구하라는 것만 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넓이를 구할 때 약간 역시나 편협한 생각을 많이 들고 있어요. 넓이 구하면 신발끈 공식 배우는 애들 많죠. 이제 세점좌표 나왔으니까 신발끈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쌤은 이걸 안 알려줘. 왜? 나는 스킬을 알려주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해. 나는 스킬을 알려주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알겠지? 원리를 이해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대학교 과정이라서 쌤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공식에 너무 연연하다가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식에 너무 연연하다가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 시야가 좁아져. 고등학교 수학은 시야를 넓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이제 답지에서 이렇게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구한다. 편협해, 편협해. 우리가 비스듬한 선, 사선이라고 그러지. 사선을 이용해서 푸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보는지 잘 봐요. 3이고 5였으니까 여기가 2거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있고 여기 좌표 1이니까 이 길이가 1이 되죠. 네. 이거를 밑변을 하고 이거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답 그냥 4죠. 그래서 밑변 1, 높이 8. 밑변 1이고 높이가 8 곱하기 2분의 1은 바로 답이죠. 이러면 신발끈보다 이게 훨씬 쉽죠. 정확도도 높고. 보통 비스듬한 사선은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려면 무작정적인 스킬 사용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 쌤도 수업 시간 쌤이랑 수업하면 쌤은 신발끈 안 씁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익숙해졌다. 본인이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그거 쓴다. 그러면 내가 말릴 생각은 없는데 쌤은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실은 이것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더 쉽게 푸는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이차함수를 생각해요. 갑자기 왜 이차함수가 나오느냐. 무리함수랑 이차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특징이 비슷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만약에 B야. 그럼 접점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알파로 가면. 자, 이게 LX야. MX로 할까? MX 더하기 C1. 이걸 MX 더하기 C2. 이걸 FX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립하나 지금 뭐가 같죠? 1차항 계수가 같아요. 2차함수인데 1차항 계수가 같다. 뭐다? 두 분의 합이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건 중근이니까 알파 더한 게 같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반드시 중점이 일어나죠. 평행하면 반드시 중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죠? 무리함수죠. 이 평행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점이죠? y좌표가 중점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였을 때 여기가 2였다. 그래서 실은 식을 놓을 필요도 없어요. 저점좌표는 y좌표는 바로 이고요. 넓이는 아까 전처럼 1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면 답 4. 암산으로 금방 나올 수 있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이렇게 연계해서 최선의 풀이를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풀이를 다 이해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잘 풀 수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30번 가보겠습니다.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김에 넓이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B점 좌표가 알파 콤마 베타래. 그럼 여기는 베타 콤마 알파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Y는 대칭이니까. 자, 역시나 첫 번째 식은 이게 2의 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구하고 싶으니까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죠.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그 식을 하나를 더 뽑을 건데 당연히 저 넓이 식.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발끈 아는 애들은 신발끈을 써. 그러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은 신발끈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거는 설명해.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 하나가 0,0일 때. 얘는 중학교도 증명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각형에서 여기 빼서 요 면적 구하면 이 면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쌤이 자주 쓸 거니까 왜 너희가 이해 못하지 않기 때문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해도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쌤이 옆으로 이동해도 키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조금 이동해도 몸무게도 똑같겠지. 평행 이동해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세개 넓이는 같아. x좌표는 1 빼고 y좌표는 1 더하고 x좌표 1 빼고 y좌표 1 더하고 x좌표 1 빼고 y좌표 1 더하면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랑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뭐야 넓이가 0이네. 뭔가 숫자를 잘못 넣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쓰는데 이건 이해 못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공식이라서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편협해질 수가 있어. 이 넓이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게 기울기 빼기잖아. 그치? 여기가 빼기 콤마 2니까 여기도 기울기 빼기 1인 거 알겠니? 이게 지금 평행이에요. 평행하면 우리가 아는 이 ABC 넓이랑 이 넓이랑 같죠? 평행선이니까. 이 넓이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거 세 개로 이루어진 넓이랑 같고 이게 2루트 3이겠지. 이랬지. 그래서 우리가 넓이든 뭐든 풀 때 너무 공식적으로 세점 좌표 하면 난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세점 좌표 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지. 공식을 알면. 근데 그러면 보는 눈이 좁아지고 보는 눈이 좁아지면 저렇게 하면 이제 계산 실수랑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 안 해서 푼다. 그럼 계산 실수도 늘 거고 속도도 느릴 거고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쌤이 아마 최고반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담당할 건데 문제풀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실은 한 문제 한 문제 다 뜯어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건 좀 생략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언제든지 이제 수업 같이 하면 부족한 거, 뭐 좀 힘든 거, 못 따라가겠는 거 이런 거 편하게 좀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쌤 수업은 이제 너희들이 쌤을 얼마나 써먹는지가 제일 중요해. 얼마나 써먹고 쌤한테 얼마나 질문을 잘하고 모르는 거를 습득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잡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요 세 문제만 하도록 할게.